자,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어요. 마 선생 화장실 가서 좀 빼고 왔죠? 아니야, 나는 화장 벽 있었어. 담고 있네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오늘도 또 특집 방송이고 특집 방송 타이틀이 게스트 풍년이잖아요, 그죠? 네네. 정말 풍년입니다. 오늘 풍년이죠. 아주 풍년이에요. 네. 의도치 않은 게스트 분까지도 오셔가지고 네네. 처음에. 네, 근데 뭐 일단은 저희가 오늘의 그 게스트 분들의 어떤 분들을 모셨는지를 뭐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게스트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처음에 형이랑 나랑 얘기했던 그게 타투. 타투이스트들을 타투라면 이제 문신을 네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네네. 네. 타투이스트들을 불러서 우리 인터뷰 해보자 였었고,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아티스트들 둘 다 해외에 있었었고. 아, 그렇죠. 두 분 다 실력가라서 지금 국내에 있는 날이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제 방송 준비할 때니까 10월 달쯤에 애들이 다 돌아올 텐데 10월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했는데 벌써 10월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뭐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방송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그 게스트 분들을 모시는 이 코너가 저희의 유일한 코너지 않습니까? 네. 이 코너가 뭐죠? 밥은 먹고 다니냐? 빰빰. 네, 제가 입으로 지금 효과음을 넣고 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네. 그래서 밥들 잘 먹고 잘 드시는 분들이죠. 네, 네, 네. 예, 잘 드시는 분들이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네, 일단 뭐 소개를 해볼까요? 네. 우선 한 번씩 네 본인 소개 한 분씩 해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타투하는 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수. 네, 또 박수 소리.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큐타투입니다. 예. 박수 소리 너무 웃겨. 너무 얌전해. 네. 아, 그리고 그렇죠? 제가 한 분 더 모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모신 분이. 네, 저희가 이 이 두 분은 우리가 모셨다면 네. 한 분은 제가 모셨는데. 네네, 어떤 분이시죠? 네. 본인 소개 일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다빈크라고 합니다. 예. 꽉 찼어. 네, 꽉 찼어요. 박수가 네. 꽉 찼어. 아, 다빈크라면은 네. 예전에 간단하게 네. 조금 더 네. 커리어를 좀 커리어를 옛날이죠. 그 고 신해철 선배님하고 이제 비트겐슈타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작곡가로 계속 활동하면서 뭐 MC 더 맥스, 뭐 그 신화, 뭐 최근에는 러블리즈 이제 뭐 작업해서 러블리즈. 작곡가로도 와. 활동하고 있고, 우와. 이제 최근에 윤상 선배님하고 이제 같이 원피스라는 팀으로 원피스. 이제 네. 활동을 쭉 했었고요. 이제 최근에 뭐 싱글 계속 내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저기 타투이스트는 아니시죠? 아니, 뭐였냐면 농담입니다. 예. 지금 그 다빈크하고 메타하고 지금 작업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원래 미팅하기로 했었어요. 녹음 끝나고 미팅하기로 했는데 아까 오전에 연락이 온 거야. 몇 시까지 가면 되냐고 그러길래 내가 12시까지 와서 같이 녹음하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 방송을 뭘로 생각하고 근데 너무 감사해요. 오셔가지고 이게 사실 오늘 지금 이 분위기를 쭉 보셨겠지만 좀 그렇죠? 아니 제가 그 원래 지금 그 피처링해서 작업을 해서 앨범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얼마 전에 뭐 그 피아니스트 김광민 선배님, 그 다음에 그 락하는 김사랑이라는 친구랑도 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힙합 씬에서 한 분을 꼭 하고 싶다 했는데 이제 그게 MC 메타 감사합니다. 선배님이셨고, 네. 그래서 하다가 오늘 원래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데 제가 원래 하기 전에 은밀하게 해요 미팅을. 네네. 왜냐면 이게 성사 될 수도 있고 뭐 비즈니스적인 것도 풀어야 되고 음악적인 것도 풀어야 되고 해서 가다 무산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이 온 천하에 지금 공개하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된 이상 꼭 작업을 해주셔야 될 거고. 그럼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네.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아.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 이러다가 몇백 또- 명 수준으로. 네. 아직 그래서 오늘의 다빈크는 게스트의 게스트들이어서 그렇죠. 오늘은 어쨌든 이야기는 뭐 두 타투이스트들 위주로 갔는데 네. 중간중간에 다빈크 님의 얘기도 같이 들을게요. 네. 네네. 근데 아까 이제 그 예전 고 신해철 그 선배님의 이제 밴드에도 계셨었던 거죠. 네, 같이 그룹을 했었어요. 비트겐슈타인이라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원래 넥스트 빅팬이었고 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유니뮤직 레이스라는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그 음악 네. 행사에 이제 네. 심사를 보러 갔었는데 네. 네. 그때 이제 김세왕 네. 씨가 작년부터 이제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네. 그 김세왕 씨랑 저랑 동년배라는 거를 아, 네. 동갑내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김재랑 씨 어. 엄청 날 많은 줄 알았는데. 나를 까는 거구만. 그래서 어쨌건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은 네. 예,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기회가 돼서 디프리 때 네. 이제 말을 놨어요. 네. 그래서 막 굉장히 어색하고 있잖아. 내가 막 팬인데 세왕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굉장히 묘했어요. 예. 그래서 어쨌건 그래서 오늘 이 타투이스트 두 분 이제 큐 그리고 키. 키. 근데 왜 이렇게 큐, 키 이렇게 외자 이름들을 쓰나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아, 제 원래 본명이 홍건기예요. 근데 외국에서 활동하거나 이런 외국 친구들 많이 만나다 보면 제 이름을 발음을 못해요. 아무래도 그죠. 컨키 어허. 그 기억도 못하고요. 어허. 그래서 좀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로 쓰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키라고 불러라. 키라고 그 불러라. 표기할 때도 보니까 KEY 열쇠 네. 그 키로 쓰더라고요. 좀- 거기에 어떤 의미도 있나요? 그냥- 내가 너의 마음을 문을 열겠다 뭐 이런 겁니까? 그냥 멋인 것 같습니다. 그냥 멋으로. 네. 오케이. 큐는 아니, 어떤? 저도 형이랑 근데 이거 우연찮게 되게 비슷한데 홍건기라서 기를 썼잖아요. 네. 저는 이동규인데 규인데 이제 어머니 제가 경상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경상도에서는 보통 이제 마지막 글자를 많이 부르거든요. 수진이면 진아 뭐 이렇게 부르고. 나도 재현인데 현아. 네, 현아 이렇게. 저 대구 사람이거든요. 예. 네. 저는 동규인데 이제 규인데 규야 이게 잘 안 되셔가지고 큐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큐야. 그래서 그냥 하다가 좀 형처럼 이제 저도 이제 좀 쉽게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뭐가 좋을까 하다가 그냥 큐로 그냥 애들도 큐로 많이 부르기도 했고 어릴 때도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 그럼 다빈크도 물어보죠. 왜 다빈크예요? 아 저는 뭐 네, 이게 저는 예. 네, 나중에 아, 기회가 되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게스트로 곤란하게 만드십니까? 네,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그렇죠. 좀 당황하셨죠. 네. 아,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피치 못할 사진. 그러니까 키와 큐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실 뭐 힙합계에도 큐가 있죠. 녹화여 또 네. 이제 큐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개인적으로 팬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아, 샤이니에도 키가 있고요. 뭐, 샤이니 그러니까 키. 샤이니에도 아, 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악계에도 보면 큐와 키가 다 있는데 뭐 이게 뭐 그 두 분 다 타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언제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일단은 두 분들 지금 팔 보니까 네. 어마어마하다. 아 그렇죠. 이 그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보면 어때요? 그 타투 하시는 분들이 직접 타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본인이 타투를 받으면서 시작하게 되나요? 아니면은 어때요? 두 분 다 계기가?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타투를 좋아해가지고 타투를 받다가 이제 흥미가 생겨서 시작한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 이런 서브컬처 쪽에 뭐 음악도 하고 뭐 이렇게 이쪽에 관심이 많이 하다가 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접하게 돼서 들어가시는 그러니까 뮤지션들의 분들도 있고. 타투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뭐 흥미가 음악도 생기고. 좋아하고 뭐 네. 그래피티 뭐 스케이트보드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타투 다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제 접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냥 저는 원래 미술을 전공했었어가지고 미술 전공하다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서울로 오게 되면서 되게 문화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제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오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문화적으로. 많이 틀리죠. 네, 너무 틀리고 막 넘쳐나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이제 막 흡수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음악에 꽂혀가지고 오. 음악을 좀 어릴 때는 좀 했었어요. 어떤 음악을 하셨죠? 저는 좀 흑인 음악 저도 이제 좋아해서 R&B 음악 오. 이런 거 하고 이제 막 이제 보컬 밴드 같은 거 만들어서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다가 이제 사실 잘 안 됐어요. 계속 좀 고생만 많이 하고 보컬이었어요. 예, 일도 많이 안 풀리고 막 너무 힘들고 하다가 이제 음악을 좀 관둬야겠다. 나도 이제 관두고 싶었는데 또 그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또 너무 또 이게 음악이 마약 같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계속 네. 하고 싶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군대를 가야겠다. 아하. 예. 전개. 예, 군대를 가버려야겠다. 뭔가 좀 서글프다. 예. 끊어버리려고 군대. 군대를 좀 늦게 가서 24살에. 아, 예, 그래서 오케이. 쭉쭉 하다가 안 되게 도저히 안 되게 이러다가는 학교도 좀 졸업하기를 저도 졸업 좀 했으면 좋겠고 어허. 이제 열심히 해서 학교를 갔는데 음흠. 또 이거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더 이상 휴학도 안 될 것 같고 어허. 군대를 가버리자. 군대를 가서 군대를 갔다가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군대 후에 내가 뭐 어떤 일을 해볼까. 내가 진짜 원래 좋아했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나도 그림을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음악도 좋아하게 돼서 음악을 하게 됐지만 내가 원래 좋아했던 것도 그림이니까 또 내가 재능이 있는 건 원래 그림이었으니까 좀 생각을 막 이것저것 하다가 그 우연치 않게 이제 군대 이제 후임 중에 타투를 되게 좋아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 무협 소설 작가였는데 되게 특이한 친구였는데 걔가 무협 소설 작가. 예. 요즘 시대 무협 소설 작가들 거의 잘 찾기 어려운데. 나이도 어렸는데 21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벌써 무협을 많이 냈어요. 이야. 한 5편 이제 옛날 원래 클래식한 그 뭐지 김용. 예. 예, 그런 작가분들 영웅문. 계시죠. 예. 영웅. 아시네요, 다들. 예. 나름대로 출판 쪽에서 조금 하는 활동을 잘 하고 있는 애였어. 근데 걔가 타투를 많았는데 휴가 나갔을 때 타투를 또 받아온 거야. 근데 군대에서는 또 혼나잖아요. 걸리면 행정보호관한테 엄청 두드려 맞고 뭐 혼나고 아이고. 막 했는데 아이고. 애가 막 싱글벙글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그 친구 어디 받았던가요? 팔뚝에 팔뚝에. 팔뚝에 올드스쿨 타투였는데 그 라인밖에 안 가 있었어요. 뭐 안에 칠해져 있지도 않고 라인만 받아서 왔는데 어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가 그렇게 좋냐 이러면서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라인만 있는 게 너무 깨끗하고 이게 종이에 이렇게 라인 그은 거랑은 또 느낌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라인만 있다는 게 그냥 그림만 스케치가 돼 있고 채색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예, 안에 색깔이나 채색이 안 돼 있고 올드스쿨 그 라인만 깔끔하게 따져 있는데 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제 되게 좀 잘하시는 분이 한국에서 나름대로 잘하시는 분이 한 타투를 봤어요. 제가 좀 처음 접한 게 조금 좀 별로인 타투를 봤다면 크게 흥미가 없었을 텐데 되게 역시. 괜찮았어요. 맞아. 그래서 타투를 배우고 싶다. 그게 누구였어요? 유씨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유씨 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저도 정확하게 그 분은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예 그때 당시에 당시에 유명했던 예 그 당시에 조금 그래도 홍대에서 좀 잘하시는 알려지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보자 하면서 군대 가면 이제 버킷리스트 같은 걸 쫙 적잖아요.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버킷리스트. 예. 그리고 군대 이제 전역하고 난 뒤에 제가 혼자 찾아봐가지고 무작정 타투샵을 찾아갔어요. 그냥 배우고 싶다. 어디 서울 쪽에서요? 예, 서울의 타투 코리아라고 그때 아.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는 이제 타투샵이 있었는데 저는 잘 나가고 뭐 이런 것도 잘 몰랐어요. 그냥 찾아간 거예요. 랜덤으로 진짜로. 오. 근데 운이 되게 좋았던 거죠. 거기 되게 샵의 시스템이나 이것저것 다 좋았어요. 좋은 아티스트들도 많았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사기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뭐 가르쳐 준다고 해놓고 돈 받고 뭐 내 주변에도 많았어요. 예, 아무래도 사실 가르쳐 줄 능력도 없으면서 가르쳐 주고 이런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건 뭐 어느 분야나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거시기한 게 가르쳐 주는 것도 가르쳐 주는 거지만 해선 안 되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예, 그런 해선 사람 안 많죠. 되는데 예.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나야 실수지만 그 실수를 어떤 사람은 몸에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타투라는 게 정말로 이게 오픈이 안 돼 있으니까 정보가 없잖아요. 그 여기서 한번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제 그 타투샵을 찾아가서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이 타투이스트로서의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냥 찾아가면 받아줘요? 그거 그냥 저는 타투에 너무 그렇지도 빠졌습니다. 않아요. 저를 제자로 네, 빠져주십시오. 이렇게 그러진 않아요. 쉽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잘하시는 분들 아니면 자기 작업에 굉장히 몰두하고 이제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자나 아니면 문화생 같은 거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요즘에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있어서 네. 뭐 학원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배움에 대한 뭐 페이를 네. 지불을 하고 어떤 기간 내에 어떤 과정들을 이제 하나의 뭐 커리큘럼이라고 네.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쨌건 그런 과정이 있다지만 그 처음 할 때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전혀 예를 들면 뭐 도제 형식인지 뭐 사부가 있고 네. 제자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 뭐 네. 3년간 너는 뭐 먹물만 갈아라 뭐 그리고 뭐 스케치만 3년 한 다음에 네. 뭐 너가 기계를 잡게 해주겠노라 네. 뭐 그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의 과정이 있었나요? 그게 이제 원래는 타투는 약간 도제 관계식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게 딱히 자신의 이제 그 선생이 가지고 있는 비법이나 그런 스타일을 밑에서 제자가 이제 계속 이제 뭐 따라가는 거죠. 예. 옆에서 도와주고 하면서 어깨 너머로서 보고 자연스럽게 그걸 습득해서 전수해 가는 게 원래 방식인데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유일무이하게 약간 이런 아카데미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원래 뭐 한국은 그러니까. 예, 한국은 그런 시대 많잖아요. 그런 한국은 뭐 네. 다 뭐 웬만하면 다 사업으로 만드니까. 네. 근데 그게 사실은 효과가 없거든요. 어허. 근데 어쨌든 뭐 일장 있겠지만 그런 게 사업화 됨으로써 뭐 어쨌든 저변 확대는 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씬은 커지고 있는 거는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되고 타투이스트들이 너무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것들은 이제 아주 간단한 뭐 툴 같은 거 있죠. 머신을 어떻게 쓰고 바늘을 어떻게 쓰고 뭐 등등등 이런 걸 가르쳐 주는데 사실 그런 걸로 이렇게 익힐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치 의사 같은 것처럼 의사들도
의대에서 6년 공부하지만은 사실 수술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수술은 여러 번 하면서 옆에서 의사들 서브 봐주면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맹장 수술 같은 것도 하나씩 해보면서 경험을 통해서 수술 케이스가 늘면서 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데 이게 이제 좀 단순하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가서 배우면 이제 나는 이제 타투를 이제 잘하게 될 것이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고 시간이나 돈이나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운 게 있죠. 공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식을 습득한다고 내가 그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냐, 내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일이 왜 아니고. 마 선생님 왜 웃어요? 아니 나는 이제 키 얘기하려고 그랬거든. 아니, 너무 큐로만 가고 있어서 키도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공부는 아닌 것 같아. 이 키가 이게 상당히 그 중저음의 매력적인 보이스 컬러가 매력적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큐는 이제 원래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고 또 네. 음악도 했었는데 이제 군대에 가서 후임이 네. 무협 소설을 쓰는 굉장히 네. 지금 혹시 작품 활동하나요? 그 후임 연락이 돼요? 그 이후로는 사실 연락을 못 하긴 받았어요. 뭐 군대 네. 전역하거나 뭐 또 그 볼 일이 친구랑은, 있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후임이 했던 타투의 그 올드스쿨 타투를 보고 네. 아 이거 뭔가 나한테 굉장히 좀 신선하고 재밌다 해서 네. 이제 타투를 배워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타투샵에 직접 찾아가서 네. 그때가 이제 시작점이 됐던 거고 네. 그죠? 그러면 이제 키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죠? 타투이스트로서의 경력을? 저는 20대 때를 큐랑 비슷하게 다 음악을 하면서 보냈었어요. 아 또 음악 네. 하셨구나. 저는 아. 장르는 달랐었어요. 저는 헤비메탈을 했었거든요. 이야. 헤비메탈 해야 돼. 네. 아, 네. 지금 예, 저희가 사실 예. 보이는 얘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얘는 네. 나중에 키는 나중에 뭔가 사람들이 찾아보면 알겠지만 네. 얘는 진짜 남자야 그냥. 얘 R&B 안 어울려. R&B 아닙니다. 얘는 큐는 R&B 어울려요. 약간 좀 큐는 맞아요. R&B 어울려. 네, 네. 난 진짜 얘는 얘 무조건 헤비메탈이야. 네, 그렇죠. 네. 또 얘기 계속 하시죠. 네. 헤비메탈 하면서 보이는 게 다 그런 것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뮤지션들,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들 스타일이나 이거 따라하게 되잖아요. 따라하다 보고 찾아보면서 그 사람들 몸에 가지고 있던 타투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었죠. 그리고 그거를 제 몸에 타투를 하나씩 받으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음악을 하면서 이제 타투도 받은 거네요. 아, 음악을 하다가 밴드가 깨졌어요. 아이고. 네. 근데 음악할 때는 포지션이 저는 베이스를 연주를 했었습니다. 아, 베이스. 네. 베이스 오빠들이 말없이 멋있지. 맞아. 과묵하게. 과묵하게. 근데 밴드가 잠깐 깨진 사이에 먹고 살 걱정을 앞으로 음악은 계속 하고 싶고 뭐가 있을까 좀 자유로운 직업이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타투였었거든요. 되게 흥미도 많았었고요. 네. 근데 시작을 했죠. 그렇게 배우기 시작을 했을 때 제가 받았던 느낌은 음악하는 거랑 타투랑 굉장히 비슷하구나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요? 어떤 면이 비슷해요? 뭔가 무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고민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해서 확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에서 느꼈던 것과 어찌 보면 밴드가 깨지고 생겼던 갈증이 뭔가 타투를 하면서 좀 채워진 거네요. 많이 채워졌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밴드 깨진 게 한국 문신계에는 되게 너무 된데. 그렇죠. 그럴 수 맞죠. 그런 또 돌아보면 또 그렇다니까. 어줍지 않게 밴드를 계속했었으면 이 문신계에는 꽤 좋은 문신가 하나를 확보 못했을 뻔했던 그러니까 거지. 모든 게 보면은 어떤 결과나 사건의 어떤 부분들을 볼 때 보면 과거에 이제 아주 작은 그죠? 어떤 계기들, 어떤 뭐 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한 20년 넘게 전에 당신과 내가 안 만났으면 이거 하겠어요? 그치. 네. 표정에 썩었어. 그때 우리 엄마 말대로 공부 열심히 했었어야 돼.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했어야 돼. 주말에 쉬는 직업을 얻었었어요. 괜찮아. 근데 나 문득 궁금한 게 이 호칭을 뭐라고 하는 게 보통 좋아요? 아니 뭐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타투이스트라고 부르냐? 아니면 문신사라고 부르냐? 뭐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사실 이게 문신이 되게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은 좀 약간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 타투를 하는 사람도. 저는 개인적으로 타투이스트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티스트랑 같은 어감처럼 들리기 네. 때문에도 네네. 좋고, 저도 이 두 사람에게 정말 아주 의미 있는 타투를 다 갖고 있는데, 근데
보면 굉장히 좀 안 좋게 부르는 뭐 있어? 그것도 안 좋은 많단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이 이렇게 다 네. 이런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생각 안 하지만 네네. 진짜 일반적으로 그냥 뭐 아주 평범한 이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면은 뭐 여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생전 그런 것들을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봤을 때는 조금 그렇죠. 강해 보일 수 있죠. 아니 호칭. 호칭이요. 저는 저거 되게 싫어요. 뜨쟁이. 아 뜨쟁이. 저희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나도 어렸을 뜨쟁이. 때 그렇게 들었어. 아 뜨쟁이. 문신 뜬다. 문신을 뜬다라는 어. 표현을 썼었었죠. 바늘로 이렇게 예전에. 뭐 네. 그렇죠. 저는 그 그래서 표현을 뜨쟁이. 별로 안 그 좋아했었어요. 표현은 네. 당연히 들으면 안 좋지. 뭐가 쟁이 이렇게 네. 붙으면은 쟁이 그럼 좀 격이 좀 떨어져.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이 랩쟁이 이러면은 네. 랩쟁이 좀 랩쟁이 발랄한데? 괜찮은데요. 괜찮아? 느낌 있는데요. 오늘부터 랩쟁이 하는 걸로. 왠지 뜨쟁이는 조금 약간 좀 타투쟁이라고 하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뜨쟁이라고 해서 약간 좀 뜨가 좀 요즘에는 거의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뭐 어떻게 불렸으면 좋겠어요? 타투 아티스트라고 하는 게 사실 제일 맞죠. 타투 아티스트. 네. 타투 아티스트. 해외도 자주 나가잖아요. 해외에서 뭐 어떻게 불러요? 해외에서도 똑같아요. 타투 아티스트라고 아티스트. 표현을 하고. 타투이스트라고도 많이 부르죠. 타투이스트. 타투이스트. 타투이스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저거네. 예, 제일 네. 무난한. 마치 뭐 피아니스트처럼. 네네 약간 그냥 그런 그러고 호칭. 가장 통상적인 거. 다빈크는 뭐 네. 문신 있어요? 아니 저도 지금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오늘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 진짜 국내 최정상에 있는 타투이스트들 때문에요. 지금 안 그래도 이따 끝나고 연락처 좀 받아가야겠다. 아 근데 그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타투를 제가- 가지고 싶은 계기가? 원래 20대 때 이제 초반에 음악 처음 할 때 네. 그때 이제 뉴욕에서 비트겐슈타인을 결성해서 뉴욕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신해철 선배하고 뉴욕 타투하는 그 샵에 갔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 갔다가 그때 멤버들 셋이 다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무서워가지고. 네. 무서워서. 그러다가 그때 이제 제 생각은 뭐였었냐면 내가 음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러니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일반인으로 그냥 이렇게 살게 되지 않을까 해서 괜히 잘못했다가 나중에 그냥 돌이킬 수 없는. 예,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을까봐 했는데 이제 사실 음악 지금 와서 이제 보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와가지고 이 정도면 그냥 평생 이제 그쵸. 하나 이제 남겨야 되지 않나 네. 싶어서 근데 이제 무대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심심하긴 하더라고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무대 올라가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네, 그런 네. 부분들이 또 많이 생각이 나니까요. 네. 근데 난 그런 얘기 예전에 저도 문신 처음 받은 게 95년도예요. 문신 처음 받은 게. 네. 완전 옛날 그 올드 스쿨 네. 얘기했어요. 뭐지 이거 저 트라이벌. 트라이벌. 진짜 한국 트라이벌. 타투 물모실 때. 네. 그때 나 그 동두천에 있는 되게 유명한 할아버지 계셨어요. 네네. 그 부대 옆에 미군 부대 옆에서 해주시는 할아버지 계셨는데 근데 그 되게 없었죠. 문신 있는 사람이 뭐 MP에도 나 혼자밖에 없었었나 뭐 그랬었을 마스터 플랜 시절에도 거의 없었지. 그때 막 근데 CS도비 문신 갖고 싶지만 돈이 없으니까 볼펜으로 배에다가 떡 나이프를 그렸던 게 기억나. 진짜로 웃장 깠는데 떡 나이프 있는 거 투팍이라고 그래서 damn!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매직. 네임펜 있잖아. 네임 잘 안 네. 지워지고 땀에도 잘 안 지워. 그래서 막 슬프면서 웃기고 그 하여튼 그랬죠. 아이고 그랬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 그건 요새도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 나이 먹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아, 나이 먹어서- 그치. 그 나이 얘기 많이 먹어서 하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난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 같은 생각을 나이 먹은 당신 몸뚱아리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외국에 이제 제가 많이 나가잖아요. 외국에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타투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멋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멋있어요. 우연치 않게 나한테 문신해 주신 그분이 그때 당시에 보면 그 최소 60 이상 환갑이 넘으신 분이셨어요. 할아버지였는데 그냥 뭐였냐면 한국 분이셨고. 한국 분이셨고 그러니까 미군부대 옆에를 갔는데 거기 이제 타투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6시 약속을 하고 간 거야. 근데 내가 한 6시 10분쯤 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정확하게 6시가 딱 되니까 옆에 영화마을이라는 비디오 가게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손녀를 안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야. 근데 그냥 생각 안 했지. 근데 그분이 손녀를 이렇게 했더니 이제 엄마한테 가 있어 할아버지 일해야 돼 그러더니 난 딱 보더니 노성래 씨?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들어와요. 그러고서 들어갔어. 근데 딱 들어갔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막 이렇게 깨끗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뭐 이렇게
외부에 있는 타투샵처럼 네. 되게 지저분하고 막 벽에 막 도안들 엄청 붙어 있고 사진들 네. 엄청 붙어 있고 그리고 막 그 깃발 있잖아 깃발 어디 뭐 참가 깃발 삼각형으로 된 거 그 깃발 엄청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저씨도 어디 컨벤션 같은 데 엄청 나가셨던 거지. 해외 컨벤션에도 엄청 나가셨어. 굉장히 궁금하네요. 근데 재밌는 건 거기에 되게 멋있는 말이 써 있었어. 가격 흥정을 하지 않는다. 오 멋있다. 그러니까 뭐난 이제 장사꾼 아니라는 얘기지. 어. 그리고 두 번째 하나가 뭐냐면 도안에 함부로 손을 대면 샵을 폐쇄하겠다. 도안에 함부로 손을 대면 여기 막 도안들이 엄청 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계속 그림을 그리면 그걸 붙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그림을 그래서 내가 그 중에 하나를 골랐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거를 나한테 하고 그걸 찢어. 그러니까 뭔가 카탈로그를 원앤 올리네. 하는 게 아니라 카탈로그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트폴리오 만들어 놓은 말인가?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 뭔가 재생산하지 않는 거지. 근데 멋있다. 난 내 그림에 손대지 마. 그러면 문 닫을 거야.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멋있다. 장인 스타일로. 근데 딱 궁금하다. 진짜. 네, 정말 궁금하네요. 근데 이제 딱 시작을 했는데 할아버지셨어. 그냥 그래서 할아버지들 입는 그 약간 모시 같은 난방 같은 그런 거였어. 모시 말고 뭐라고 그랬죠? 뭐 이런 거였는데 그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돋보기를 이렇게 코 밑에 이렇게 살짝 끼고서 이렇게 문신을 시작했는데 그 첫 바늘 느낌 기억해요? 첫 바늘 느낌? 아니, 저는 딱 기억이 첫 바늘이 딱 들어갈 때 몸에 소름이 쫙 돋잖아. 이제 뭔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 아까 다빈크가 얘기한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느낌. 뭔가 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 첫 바늘이 쫙 들어갈 때 그 쫙한 느낌이 있어서 싹 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물어보지. 군대는 갔다 왔지? 내가 막 안 갔는데 갔다 왔다고. 이제 뭐 이렇게 문신을 막 시작하는데 처음에 막 긴장해갖고 이렇게 하늘만 천장만 보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니까 이제 둘러보기 시작한 거야. 그 이제 의자 주변을 이렇게 보다가 할아버지 팔뚝을 봤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난방 단추를 풀고 이렇게 접었는데 그 안이 지금 이렇게 두 분처럼 이렇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60대 할아버지가 그렇게 팔에 그렇게 잔뜩 문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그건 정말 궁금한데요. 정말 문화 충격인 거잖아. 문화 충격. 네. 근데 그런데 뭐 이렇게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도 아까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뭐 타투이스트냐 문신쟁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거 있잖아. 너 문신했네? 그러고 아니야 난 타투야. 라는 말이 좀 웃기잖아. 똑같은 말인데 네. 그러니까 뭔지 문신이라고 하면 좀 뭔가 양스러운데 네. 타투라고 하면 뭔가 예술 같고 안양스러워. 뭐 이런 느낌이라고 친다면 그때 내 느낌이 그랬어. 그게 맞다라는 건 하진 않지만 딱 보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는 타투구나 뭐 이런 느낌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 단어의 차이가 아니라 느낌의 차이로. 그래가지고 엄청 멋있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첫 문신 해주신 분이 그런 분이어서 그런 생각을 뭐 그렇죠. 나이 먹고 그리고 그런 거야. 우리 목욕탕 대중탕을 가도 어렸을 때는 친구들 몸 보잖아 서로. 요새는 남의 몸 잘 안 보지 않아? 그렇지. 특히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가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지나. 문신이 있으면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오히려. 할아버지 문신 있네 이러면서. 근데 요즘은 쳐다보게 되고. 대중목욕탕에 못 들어갈 걸? 일반적으로 타투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는 뭐 괜찮지 않나? 일단 호텔은 다 못 들어가요. 그죠? 네. 못 들어가. 헬스도 못 들어가고. 근데 뭐 들어가. 나 재작년에 UFC 할 때였는데 선수들이 다 인터컨티넨탈에 모였었는데 사우나에서 난리가 난 거야. UFC 파이터도 많잖아. 파이터들 막 이제 가야 되는데 문신 있다고. 안 된다고. 근데 선수들이 알아. 그러니까 안 되는, 그러니까 네. 일본도 안 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아는데 이제 가갖고 지배인이랑 얘기를 해서 그때 시간대로 해서 풀었나? 뭐 어떻게 해서 뭐 했던 것 같아. 오케이 그래요. 뭐 나이를 먹어도 멋있는 게 나도 타투라고 생각하고. 그럼 두 네. 분은 어쨌든 문신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문신을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뭐 하다못해 다빈크가 키보드를 샀다고 해서부터 뮤지션이 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하던 일들 학교를 그만두고 혹은 학교를 마치고 그렇게 직업이라는 걸 찾듯이 이걸로 뭐 문신을 배워보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다. 내가 이걸로 이제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직업적으로? 직업이 하게 됐던 계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주변에서 너 진짜 잘한다. 앞으로 이걸로 가야겠다. 먹고 살자. 이걸로 먹고 살아야겠다. 그게 외적인 반응일 수도 있고 내적으로 내가 그렇잖아.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러잖아. 20대 초반에 한 번씩 다 갖는 병, 왕자병. 아, 나 천재인 것 같아. 나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저는 좀 그냥 이제 내적으로 그런 게 왔던 케이스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안 관두고 이제 갔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수장으로 있으셨던 분이 그분이 이제 또 미대 출신이어가지고 이제 졸업하려면은 이제 졸업 작품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알아서 졸업을 하고 와라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찾아갔다가 졸업을 이제 하고 졸업 작품을 끝내고 다시 복귀를 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한 학기는 졸업 작품은 끝나고 한 학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디자인 회사 취업하는 애들도 있고 뭐 이것저것 하는 애들도 있었고 저도 뭐 그때 계기가 어떻게 돼가지고 뭔가 사업이라고 하면 뭐 하고 이렇게 뭐 장사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런 것도 얘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타투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뭐 그냥 밑에 가서 맨날 뭐 청소하고 세척하고 그 15명 정도 아티스트가 있었거든요. 그 샵에. 와, 되게 큰데. 그러니까 걔가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아이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좀 착한 좀 좋은 선배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이제 많이 나눴는데 그러다가 너무 그 문신에 너무 그 매력에 너무 빠진 거예요. 제가 그냥 그 약간 장인 같은 거 있잖아요. 막 타투이스트는 뭐 가격 흥정을 하지 않고 아까 뭐 얘기했던 그런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 디자인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청결은 어떻게 해야 되며 되게 이렇게 스트릭한 그런 룰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막 지키고 막 하면서 하는 그런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투이스트들끼리 이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들이나 아니면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리스펙이 되게 강해요. 저도 그런 리스펙을 받고 싶은 거예요. 언젠가 저런 리스펙 받고 싶다. 음악이랑 비슷하네 정말. 예. 그런 걸 채워줘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많이 갈등하다가 어느 순간에 확 기울더라고. 그래서 그게 결국 야망이 직업을 만든 거네.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야망 같은 게. 음악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음악으로 얘는 계속 흥점의 키입니다. 키는 어떻게 직업적으로? 확 빨려 들어갔어. 저는 타투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음악에 대한 열정이 되게 컸었어요. 그 내가 이걸 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었고 놓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정리를 하자. 그 악기를 다 팔았어요. 오. 악기를 파니까 머신 살려고. 아니요. 여행을 가려고요. 음악에 대한 미련을 좀 없애보자 하고 악기를 다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기타리스트 무덤을 갔다가 누구야? 다임백 데럴이라고 다임백 판테라에서 팬테라. 기타 치던 네 저한텐 영웅 제 인생의 영웅 그 형 무덤을 가서 보고 타투샵은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어떤가 여기 뭐 혼자 되게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뉴욕도 갔다가 그다음에 텍사스도 갔다가 와, 텍사스는 힘들었을 텐데. 되게 힘들었었어요. 덥고 예. 텍사스는 한국 사람들 별로 없잖아. 네. 동양인 자체가 별로 없었을 텐데. 그래서 돌아다니고 타투샵도 보고 타투도 받아보고요. 그리고 그러던 찰나에 제가 좋아하던 보컬이 투어 중이었거든요. 그 공연을 보러 갔었어요. 동양인은 저 하나밖에 없었었고 다 백인 애들. 그 공연장에 락밴드. 네 헤비메탈 밴드 공연장에 들어가서 딱 들어갔는데 맨 처음에 막더라고요. 동양애니까 동양애가 너 여기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알아보는구나. 네. 내가 보기엔 좀 인디안 같은 느낌인데. 그 얘기도 많이 듣긴 했었는데 그 이유 때문에 막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때문에 아니라 뭐야 얘 뭐 사고 칠 것 같은데 하면서 좀 네. 히스패닉이에요. 아 멕시칸에서는 스페니쉬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난 중국 가면 중국말로 사람들이 많이 듣는데. 그 공연장에 딱 들어가서 그 밴드가 공연하는 로컬 공연장이었어요. 되게 소규모 공연장에서 공연을 봤는데 너무너무 충격이었던 게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구나 음악으로. 내가 저걸 다시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자신이 없었었거든요. 오. 걔들도 거짓말 하고 있었을 거야. 근데 진짜로 너무너무 즐거워 보였었어요.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그냥 즐거워 보였었고, 그래서 그 공연을 보고 나서 아, 음악을 좀- 인생은 계속 되니까 타투를 계속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걸로는 내가 저 느낌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었어요. 계기가 된 건 뭐야?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가 뭔가 누군가의 작업을 했다가 네라고 했다. 네라고 네네. 했지. 여기 편한 거니까. 네가 하다가 이거 결정적인 계기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렇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음악을 했을 때 느낌이랑 되게 비슷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작업받았던 손님들이 만족하고. 제 공연을 보러 온 느낌이랑 되게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더 쉽게 빠져들고 이거는 내가 재밌게 계속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그러면은 두 사람이 이제 어떤 그런 계기들을 갖고 이제 직업적으로 접근을 할 때 각자의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두 사람 스타일은 어떻게 돼요? 타투 스타일. 그러면 어, 나는 키한테만 받아봤잖아. 근데 형은 키와 큐 두 다 받아요. 사람한테 다 받아봤으니까 형이 생각하는 두 사람의 차이는 뭐야? 아니 왜 나한테 그래? 두 사람 각자 스타일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는 뭐 정리돼 있을 것 같고 본인 잡혀져 있는 거니까. 근데 나도 두 사람의 스타일이 다 틀린데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글쎄 뭐 누가 어떻다 저떻다 하기는 사실 나도 좀 애매한 것 같고, 왜냐면은 스타일적으로는 둘 다 어쨌든 블랙 앤 그레이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죠? 네. 블랙 앤 그레이 스타일인데 화풍이 틀리다라고 할까? 그러니까 나는 키에게만 받아봤지만 나는 키한테 키가 작업할 때 되게 기분이 좋아. 그게 뭐냐면 나 약간 좀 이상한 병 같은 게 있는데 무통증 같은 거 있어. 통증을 잘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더딘 편이야.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건기가 지금 웃는데 항상 작업할 때 나 자. 항상 자거든. 내가 그래서 깨면 맨날 건기가 코 고셨어요. 뭐 이러고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 잠이 살짝 들었다 딱 끼면 일단 건기는 앉아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난 누워 있어도 그냥 딱 서서 딱 작업을 하고 있거든. 근데 그게 되게 올곧게 무슨 건장한 백정 하나 서서 내 살을 파고 있는 거야. 근데 뭐 그게 잡고 있는 거야? 그게 되게 남성스럽고 멋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처음에 문신은 되게 남성스러움이거든. 난 지금도 난 문신이 그러니까 뭔가 성별의 차이가 아니라 되게 강하다는 느낌이 되게 커서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마지막 갑주? 내 몸의 마지막 갑주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데. 그래서 건기가 딱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작업물이지만 그러니까 뭔가 내가 되게 이 사람과 그러니까 나와 맞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확 받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저도 항상 하고 싶은 얘기인데, 타투를 받아서 이제 몸에 이렇게 결과물로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네. 아까 그 할아버지 얘기도 하셨지만 누구한테 받고, 그리고 그게 어떤 아티스트였고 나한테 해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다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맞아요. 총체적으로 패키지예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 가서 얘랑 어떤 느낌으로 교감 나누고 받고 결과물로 또 사람들이 또 리액션도 해주잖아요. 그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다 하나의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게 맞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이제. 때문에 아까 두 사람이 얘기했듯이 아카데미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네. 아카데미에서 그냥 단순히 물론 항상 나도 생각하는 거지만 사람이 예술가가 되려면 기술이 필요해. 그렇죠. 기술이 있어야 예술을 할 수 있는데 기술 없이 그냥 말만 하고 상상만 하는 사람은 그냥 몽상가지. 그러니까 내가 가진 기술로 내가 그린 꿈을 그려내든 만들어내든 불러내든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건데 어쨌든 기술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 문신이 결국 기술이 전부는 아닌 거니까 뭐 기술은
좋은 사람들 많잖아. 근데 그러니까 네. 그런 게 경험으로 이제 제가 네. 말씀드린다는 게 이제 기술로만 만약에 작업을 받고 가면은 그런 이렇게 서로의 교감이나 이런 걸 못 받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는 아티스트한테 받게 되면은 그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받은 사람들도 뭐 어떤 그 아티스트한테 어떤 영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아까 말했듯이 되게 남성적인 느낌을 이렇게 어떤 걸 느끼고 가는 것도 되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네. 그런 거. 그 오늘 마 선생 말이 많어. 지난번에 너무 적겠나 봐. 아니 지금 우리가 이 10분 뒤에 닫아야 돼요. 아, 네. 네, 근데 지금 질문해야 될 몇 것들이 분? 10분 남았어 지금. 아, 10분. 네, 지금 2시까지 여기가 또 다음 합주 팀들이 공연해야 돼가지고 그 일단은 두 사람 뭐 그래도 보면 사실 되게 해외 컨벤션도 다니고 또 외국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두 사람들이 뭐 해외 또는 국내의 어떤 작업들을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손님이나 어떤 에피소드들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할 만한 게 있을까요? 재밌었던 일들? 저는 아 그리고 원래 키 같은 경우는 사실 저기 뭐야 지드래곤이랑도 작업을 했지 않나요? 네네 많이 지디랑 작업을 했었죠. G드래곤이랑 태양이랑 몇 번 빅뱅 작업을 멤버들이랑 했었어요. 작업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작업도 했었는데 제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거는 뮤직비디오 촬영을 한번 같이 몇 번 했었었는데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3일 정도 밤새면서 그러니까 가짜로 그리고 수정을 하고 걔네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작업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랬다 찍었다 그랬다 찍었다. 네네네. 근데 그때는 뭘로 그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썼었어요. 네임펜. 그러니까 실제 네. 머신으로 아니요.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죠? 실제 머신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뭐 에어브러시도 썼었고 이것저런 도구들을 써서 그러니까 바디 페인팅이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정상급 최정상의 가수. 가수죠. 중에 한 완전 뭐 명이었던 스타죠, 친구들이고, 슈퍼스타죠. 네. 그 친구들하고 저보다 되게 많이 어린 친구들인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면서 배우기도 많이 배웠었고 그리고 또 하나 느꼈던 건 얘는 정말 프로 같은 마인드로 일을 하는구나. 아니, 프로 같은 마인드가 아니라 프로죠. 얘는 진짜 프로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런 자세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배웠었고요. 힘들었지만 되게 즐겁고 재밌었던 경험이었었어요. 뮤직비디오 촬영. 근데 누구 네. 뮤직비디오였어요? 제가 재밌게 했던 게 판타스틱 베이비 빅뱅 뮤직비디오 같이 했었었고요. 아 그때 다도 네, 작업을 네네. 태양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태양 뮤직비디오. 태양 링가링가도 같이 했었었고 그 진짜 G드래곤. 멋있었어요. 링가링가. 네 링가링가도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어요. 그냥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빅뱅이랑 잘 알잖아요. 네. 마 선생님 작업을 많이 했잖아. 공연 작업을 본 적 없습니까? 근데 해외 에피소드 물어봤는데 아니, 뭐 국내 해외 다 포함해서. 월드스타 얘기를 해. 아, 그렇지. 해외죠. 적절하네요. 빅뱅. 큐가 해외로 네. 많이 다니니까 예. 재밌는 에피소드 있잖아요. 이번에 또 나갔다 왔잖아요. 네, 이번에도 어디로 갔어요? 요번에 이제 토론토 갔다가 캐나다 토론토. 예, 캐나다 토론토 가고 LA 갔다가 요번에는 LA랑 토론토만 갔다가 왔어요. 원래는 뉴욕 갔다가 LA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어. 예, 뉴욕. 근데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해외를 나간다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네. 거기서 어떤 오더를 받고 네. 뭐 어떤 이제 타투 작업을 할 텐데 네. 그럼 해외 어떤 그런 거주할 수 있는 데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티스트마다 이제 타투 아티스트는 프리랜서잖아요. 이제 혼자서 그렇죠. 활동하는 거니까 이제 다 각기 틀려요. 그러니까 뭐 원래는 기본적인 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어떤 샵에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게스트 아티스트로 거기 가게 되면은 현재 있는 샵. 예, 현지 로컬 샵에서 홍보를 좀 해주고 거기서 작업을 좀 하고 뭐 퍼센테이지나 이런 거 해주고 가고 이런 케이스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개인 손님들이 세계 각지 다 있어서 어허. 그냥 이제 제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그럼 공지를 띄워요 이제. 언제 간다. 그 LA에 공지를 띄우는 건 이제 SNS를 예, 통해서. SNS 통해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다라고 띄우면 이제 손님들이 연락을 와요. 아니 미리 연락 줬던 애들은 미리 좀 잡아놓고 하면은 이제 손님들이 연락이 오면은 제가 이제 부킹을 알아서 잡아서
이제 가고 싶은 샵, 이제 샵 같은 경우도 샵을 간다기보다는 저는 보통 아티스트들, 제가 원래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유명 아티스트 애들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나 이제 이만큼 갈 건데 되지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봐서 이제 가서 작업을 같이 하고 이제 작업도 보고 배우기도 하고. 아, 그 사람 작업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 작업실을 보통 이용하는 식이에요. 프라이빗 샵을 많이 가고 보통 이제 오픈샵보다는 프라이빗 샵으로 많이 활동하게 되는데. 뭐 재밌는 일 없었어요? 에피소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형 얘기해가지고 네. 막 그 형은 되게 좋은 그런 거였는데 요번에 하여튼 LA 갔다가 이제 스케줄 빡빡해서 하다가 처음 쉬는 날이 있었어요. 첫 번째 쉬는 날이 있어가지고 그날 너 뭘 할까? 쇼핑을 좀 해야겠다. 쇼핑을 좀 하고 이제 저녁에 캔들릭 라마 콘서트가 있었던 거예요. 캔들릭 라마. 예, 예. 캔들릭 라마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바로 부킹을 했어요. 팍 티켓을 사고 이제 공연을 보러 가야지 밤에. 혼자서도 가야겠다. 친구들 있었는데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혼자서라도 그냥 가자. 그래서 가려고 이제 쇼핑을 좀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메일이 딱 뭐가 떴는데 보통 이메일을 확인을 잘 안 하거든요. 체크를 바로바로 안 해요. 제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매니저가 체크를 해주는데 봤는데 뭐 자기가 댄서의 잭슨의 무슨 댄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앞에 이제 프리뷰가 떴길래 혹시 마이클 잭슨인가? 제가 마이클 잭슨 워낙 팬이니까 열어서 봤는데 마이클 잭슨 아니었고 제이슨 델룰러라고 그 위글 하고 스왈랄랄라 그 했던데 최근에 조금 잘 나가는 아티스트인데 걔 댄서인데 그 제이슨이라는 애가 저한테 타투를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집에 와줄 수 있냐? 그 전화번호를 남겨놨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하니까 이제 제이슨이 이제 제 매니저가 맨 처음에 전화를 했는데 나는 큐랑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하니까 그럼 오늘 밤에 좀 와줄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또 타투이스트 저는 이제 좀 이런 프라우드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한번 튕겨야겠다 이런 생각에 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오늘 캔들릭 라마 콘서트 가야 된다고. 그래서 콘서트 가야 되는데 이러니까 자기도 콘서트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오면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갔죠. 새벽 2시쯤에 갔어요. 집에 딱 가니까 문 탁 열리면서 집이 막 몇 채씩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빌리징. 댄서인데 그렇게 많이 벌었나? 아니 댄서 말고 제이슨이. 제이슨이? 네, 제이슨이 이제 이렇게 빌리지식으로 이렇게 외국 애들 같이 모여서 사니까 빌리지구나 생각했었죠. 근데 다 걔네 집이었어요. 엄청 슈퍼 리치고 돈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서 새벽 2시에 가가지고 저한테 되게 잘해줬어요. 그래 다 해주고 새벽 2시부터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새 앨범이 나오는데 새 타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뮤직비디오도 찍어야 되는데 더 많이 타투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작업을 열심히 했어요. 아침 9시까지. 밤새? 아침 9시까지 했어요. 막 세팅도 해야 되고 시간이 첫 번째는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해주고 그 다음날 또 작업을 하게 돼서 작업을 또 해주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이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이었어요. 근데 가슴을 자기는 꼭 하고 싶대요. 가슴 노출신이 많아서.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 혹시 이제 아까 형이 얘기한 것처럼 바디 페인팅으로 해주고 진짜로 타투를 뮤직비디오 나중에. 끝나고 해주면 되지 않냐.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한국에서 이제 활동할 때 이제 영화에서 막 바디 페인팅 같은 좀 했었어가지고 그러면 그거 내가 해줄까 이러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고마워. 그래서 해가지고 뮤직비디오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진짜. 정말이냐 너 그런 거 할 수 있어 너가 해주면 정말 고맙지 그러길래 해줄 수 있어 괜히 좀 센 척하면서 저는 항상 센 척하면서 이제 뮤직비디오도 가서 할리우드 가가지고 이제 그것도 바디 페인팅도 해주고 다 해줬어요. 해주고 이제 그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끝나고 나머지 이제 2번 세션이 더 남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2번 더 남아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걔가 유럽을 가버리는 바람에 제가 스케줄도 많이 깨지고 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맨날 새벽부에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새벽 2시부터 아침 9시까지 막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세션 이제 바로 전에 걔네 집에 또 가게 돼가지고 이제 제 매니저랑 같이 이제 동행해가지고 걔가 캐나다에 있었는데 미국에 왔거든요. 같이 가가지고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이런 페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그런 아티스트 이제 가수니까 이제 얘기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매니저가 오면은 매니저가 얘기하면은
깔끔하겠다. 이제 여타 다른 연예인들 셀럽 타투하는 그 해외 애들도 보면은 아티스트랑 잘 얘기 안 하고 보통 매니저랑 얘기하거나 뒤로 따로 얘기하고 어차피 걔네도 돈 신경 같은 거 안 쓰니까 그렇게 해서 매니저가 얘기를 딱 했는데 페이 얘기를 딱 했는데 갑자기 제이슨이 매니저가 얼굴이 파래져가지고 오더니만 형 제이슨이 자기는 타투 돈 내고 안 한다고 이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자기는 ever never 타투를 페이를 한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저 당황해가지고 이 새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지. 야 제이슨 얘기 좀 하자. 그러니까 제이슨 걔는 또 저한테는 되게 잘해줘요. 그래가지고 뒤로 좀 여자친구가 같이 있어가지고 뒤로 살짝 불러냈죠. 또 여자 있는데 좀 그럴까봐 뒤로 불러내서 야 너 대충 얘기 들었는데 너가 이렇게 뭐 좀 슈퍼스타고 그런 건 알겠는데 나는 오바마가 와서 타투를 해도 나의 타투에 대해서 돈을 페이를 해야 된다. 너가 당연하지. 무조건 해야 된다. 누가 와도.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근데 자기는 타투 돈 안 내고 받고 내가 너 뭐 샤라웃도 해줄 거고 막 이것저것 다 해줄 거야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뭐야 양아치 같은. 짜증나가지고 나 그거 필요 없다고. 나는 연예인도 아니고 나는 네가 뭐 샤라웃 해주던 말든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제가 사진도 한 번도 안 올렸거든. 그런 거 상관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내 밸류 내 직업에 대한 밸류를 네가 해줘야 된다 무조건. 그리고 막 얘기하니까 그래 하면서 그럼 얼마야 하면서 가격을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웃콜이니까 이제 더블 프라이스다. 그래 더블로 차지를 한다 하면서 가격을 얘기를 하니까 너무 비싸다고. 너무 비싸다 깎아줄 수 없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깎아주고 했는데 한 2번을 깎았어요. 계속 깎아달라고 해서 2번 깎아서 그럼 알았어 그럼 내일까지 현금으로 내가 준비해 놓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말이 통했구나. 악수하고 예맨 하면서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딱 됐는데 문자가 오는 거예요. 막 가족들이랑 자기가 상의를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타투에 돈 내는 거는 uncomfortable하다. 기분이 불편해서 돈을 못 내겠다. 그래서 빡친 거예요 저는. 겁나 빡쳐가지고 연락이 안 돼요. 잠수 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타투 짐을 걔네 집에 다 놔뒀었거든요. 마지막 세션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너 장비도 있는 거야? 네, 다 있어가지고 하다가 변호사 제 주변 친구도 있어서 전화 돌리고 막 죽이겠다고 하다가 찾아갔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연락이 돼서 밤 11시쯤에 걔네 집에 갔어요. 가니까 막 이발하고 있더라고. 이발사 불러서 또 집에서. 표정이 안 좋아요. 저도 표정 안 좋게 했죠. 근데 매니저가 갑자기 내려오더니만 좀 약간 흑인, 좀 덩치는 애들 쓱 오더니만 야 밑에 가서 얘기 좀 하자 그러니까 얘기해. 그래서 내려갔는데 결국에는 뭐 중간에 막 걔가 저도 막 무시하고 뭐 그런 거 있었는데 막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연락처랑 네 이메일에 남겨놓고 내가 이유 있는 가격을 너한테 줄 테니까 가라. 약간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야 진짜 양아치들이다.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제 매니저 걔는 좀 어린 애여가지고 애가 좀 겁도 많이 먹고 그런 거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럼 일단 나가자 하면서 제 집만 챙겨서 일단 나갔죠. 그 나가가지고 어쨌든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고 제 이제 변호사들 주변 친구들도 있었고 거기 손님도 되게 좀 큰 로펌에서 일하는 손님이 있었어가지고 걔가 도와준다고 해서 지금 조금 결말은 안 났는데. 그러고 지금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진짜 이런 양아치.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에피소드가 뭐냐면 그러고 나서 제가 정말 열받았잖아요. 이 새끼 어떻게 하지 하는데 며칠 후에 걔네들 집에서 파티를 애들 계속 하고 있었거든. 흑인 애들 있죠. 와가지고 여자들이랑 파티하고 막 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TNT라고 그 외국에 이제 되게 유명한 이제 그런 연애 알아. 뉴스 그런 거 나오는 데서 빵 떠 제이슨 뉴스가 딱 떴는데 집에서 파티하던 애들 중에 한 명이 제이슨의 현금과 주얼리를 들고 튀었다. 3억 원 내치를. 벌 받았네. 네, 그래가지고 이 새끼 벌 받았네. 카르마다. 그렇다니까. 네. 카르마야 카르마.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이동해서 다시 더 녹음해요. 잠깐만 그러면 끊을게요. 재밌었어. 잠깐만 쉬겠습니다. 네. 네.